19년 2월에 운영 리스로 BMW M2를 출고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10월달 정리를 하려고 하니 리스사에 반납하려면 3,500만 원이 필요하고 이거를 중도 해지해서 딜러한테 팔려고 했더니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리스 승계를 하려고 했더니 85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리스 계약자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폭탄을 맞게 된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7개월 동안 103원씩 내고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3,500만 원을 더 내라. 그럼 토탈 4,200만 원 정도 되네요. 안 되겠어. 중고차 딜러한테 불러가지고 견적 냈더니 자기가 인수를 하려면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700만 원 낸 거하고 합쳐서 한 3,400. 리스 승계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85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토탈 1,500만 원. 자, 7개월 동안 낸 730여만 원 차치하고라도 이 M2 신차 가격 7,100만 원. 물론 딜러샤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인수할 때 6,500,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900, 한 7,000 가까이 되겠죠? 후륜의 6기통에 3000cc에다가 DCT 7단이니까 하이텐션의 토크와 출력을 바탕으로 순발력하고 속도 쫙쫙 빼줍니다. 정말 좋아요. 제로백이 4.2예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누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속도만큼이나 내가 내야 될 돈도 엄청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고객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제가 서두에 BMW M2 쿠페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M2 쿠페가 어떤 차지? 하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M2 쿠페가 어떤 차인지도 모를 거예요. 액센트나 소위 말해서 아반떼 정도 사이즈의 3.0의 휘발유 M버전의 투도어짜리 차량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데일리카는 아니죠. 그러한 이유로 젊은 유저들이 아니면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차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선택을 하는 SK 엔카에도 그 많은 매물 중에서 한 30대 정도밖에 있지 않은 좀 희귀한 매물입니다. 신차로 출고되는 것이 1년에 많아야 한 100대나 될까요? 그리고 중고차 매물로도 한 달에 매매되는 양이 2대, 3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 매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데일리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감가나 회전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마자 대략적으로 700에서 800만 원, 적어도 10%, 많게는 한 1,000여만 원 정도까지도 남발을 달면 감가가 이루어지는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여서 SK 엔카나 일반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매물로 내놨을 때도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딜러들도 그 마진폭을 좀 많이 두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SK 엔카의 동일한 차량이 한 5,800만 원 정도에 매매가 되는데 아마도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적어도 5,100이나 200 정도를 줘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마 부르는 딜러들은 한 5,000 부를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 BMW M2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고객들이 잘 모르는 차는 아무리 BMW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고차로 매매가 될 때에는 감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스에 정리를 하거나 반납은 차치하고 중도 해지를 해서 딜러에게 넘기거나 리스 승계를 할 때 기준가가 되는 중고차 가격도 역시 낮기 때문에 정리를 될 때 이 무지막지하게 소위 말해서 까지는 금액을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모르셨던 거죠. 차의 이면에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쿠페고 투도어고 많이 찾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딜러가 고객이 오셨을 때 아마 이랬을걸요. 제가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재나면 바로 어떤 느낌이죠? 왔구나 하나. 칠 준비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마진을 좀 가져가야 되겠구나. 고객의 성향이 젊죠. 거기에다가 차 눈에 꽂혀서 하트 뿅뿅 하고 있죠. 잘 안 나가는 차를 이 쿠페 4인용 투도어 쿠페를 찾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 찾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할인 많이 되죠. 7,100만 원짜리지만 5, 600만 원 그냥 할인 되니까 이거 생색 내면서 리스로 넘겨주면서
소위 말하는 떨이 상품을 제가격에 팔면서 거기에서 마진 남겼죠. 잘 안 나가는 상품을 팔으니까 인센티브 받았죠. 원래 BMW가 아닌 미래에셋 같은 곳에서 하면서 리스 피 추가로 더 올려 받았죠. 제가 세 번째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정리시키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리스료보다 더 많은 리스료를 내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 훨씬 더 많은 페널티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이분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명의를 꼭 자기 명의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젊은 유저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신차 딜러는 알면서도 고객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약간 할인해 주는 것처럼 7,100만 원짜리 6,500짜리 딜러십의 당연한 할인인데도 그렇게 들어가면서 리스를 약정한 겁니다. 한 달에 104만 원 정도만 60개월 타시고 나중에 인수하실 때 2,318만 원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신차로 출고한 현금으로 출고 가격이 이전비까지 합쳐서 6,89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4만 원 곱하기 60개월에 플러스 잔존가치 해주면 이분 얼마 냈냐면 총 내야 되는 금액이 한 8,600여만 원 됩니다. 이자로 이분이 얼마를 내셔야 되냐면 1,800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1,800만 원이면 한 9% 정도 되는 겁니다. 프로모션을 만약에 받았다면 2, 3% 이분 얼마를 안 낼 수 있느냐, 최소한 못 나와도 900 정도는 덜 내실 수 있었고, 신한마이카의 직장인의 동일한 조건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이분이 좀 좋았다 그러면 3, 4%, 좀 안 좋아도 5% 정도 되는데 2배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이자 프로모션 만약에 아니면 저리 프로모션 받았다고 한다면 이자만 2, 3배, 1,500만 원 이상 세이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 압니다. 이분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고 또 꼼꼼히 챙기지 않으셨고 이러한 부분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 수당 생각하기 전에 신차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해주셨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얼마큼 나오고 이자는 얼마씩 내야 된다. 대충 해서 계약하고 또 넘겨버리고 끝나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법적으로 당연히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업맨으로서의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프라이드가 있다면 고지를 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안전 판매입니다. 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가 먹기 좋은 떡이에요. 자, 리스가 보세요. 보증금 없죠. 거기다가 대략 43에서 45%의 원금 중에서 일부를 유예시켜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1,000만 원 중에 430만 원은 빼버리고 한 570만 원이나 550만 원 정도만 60개월로 나눠서 보면 금액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초기에 돈을 내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야 되는 이자는 어떻게? 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돈을 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율의 할부보다. 거기에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중에 반납을 하게 되면 여지껏 내야 될 돈의 페널티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30, 40%를 내야 되는 거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미해수 원금 남아있는 금액에 43%를 유예시켰어요. 금액을 자기가 내봤자 얼마나 내겠습니까? 1, 2년 내봤자. 그럼 70%, 80%인 겁니다.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에 페널티 10%가 들어오는 거예요. 8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정도를 낸다 하더라도 초기에 샀었던 신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죠. 거기다 리스 승계를 하려고 하니 잘 되지 않죠. 똑같은 차에 대해서. 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 승계가 차가 쌈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계를 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요. 물론 돈이 있어서 차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무보증으로 리스를 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쉽게도 리스 승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기변 욕심이라면 좀 더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내가 생각할 때 먹기에 좋은 떡이라고 그냥 먹지 마셔라. 충분히 가려보고 살펴보고 또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좋고 괜찮은 거를 왜 나한테 거의 공짜 수준을 주지? 하고 한 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리스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해지하는 시점에서 봐야 이 계약이 좋은 계약인지 나쁜 계약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스는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계약 시점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결과를 놓고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시유카 밴드로 오십시오. 리스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 내용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할 때 좋은 차를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님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꼭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시유카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